한글 글꼴 디자인에 있어 처음으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한 인물로 꼽히는 김진평. 그는 한글 글꼴 디자이너이면서 한글의 글꼴을 연구하고 가르친 스승이기도 하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활동했던 디자이너 가운데서도 김진평은 척박한 한글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실무와 연구를 넘나들며 눈부신 역할을 했다. 한글을 지독히 사랑했으며 한글밖에 몰랐던 그의 삶. 그는 레터링을 통한 수많은 실무 작업을 진행했다. 그의 작품은 주로 회사명, 상품명 등의 로고 타입과 잡지 제호, 헤드라인 문구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로고들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다. 고심한 글자의 표현은 활자에 반영되고 레터링은 활자의 균형과 비례를 바탕으로 하여 더욱 안정감을 얻었다. 그는 기존 한글 활자의 점과 획을 변형하기도 하고 질감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의 눈부신 활동은 후배들에게 지침이 되었고 지금의 한글 디자인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진평은 한글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 열정으로 1970년대 한글 활자골의 황무지 시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한글의 가치와 위상을 시각적 차원에서 다루고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이론적 측면에서도 한글의 문화적 위상을 드높인 시각 디자이너이자 교육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한글 글자체에 기초적인 이론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서체의 역사를 디자이너의 시각에서 정리하여 한글 글자체의 변천사를 정립하였다는 업적이 있다.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김진평의 작품은 약 8,600여 점. 수많은 레터링 작업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디자인 원도, 저서 등 그의 한글 일생을 총망라하는 작품들이다. 한글하고 로마자하고 굳이 비교를 하면 한글이 사실은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시각적으로 뭔가 개성 있게 그 이미지화 시킨다라는 게 한글은 좀 쉬운 일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한글 서체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었어요. 그 선생님이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수많은 헤드라인 체 이런 것들 만들어 레터링을 직접 하신 이유도 한글 서체가 다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어가 표현하는 것들을 제대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접 레터링을 하셨던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도 로마자로 표현하는 건 좀 쉬웠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시각화시키기엔 로마자가 조금 더 편안하기는 하죠. 왜냐면 한글은 특성 자체가 모아쓰기 형식이기 때문에 그 모아쓰면서 뭔가 그 의미를 그 안에다 시각적으로 투영을 시킨다라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로고 타입을 만드신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선생님 작업해 놓으신 업적의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지금 봐도 어디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오래된 거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조형미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네, 제가 감탄을 많이 합니다. 새삼새삼 보면서도 저희는 지금 사실 그렇게 표현 못 하거든요, 아직도. 근데 그렇게 표현하신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점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자료, 쌤이 되게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을 저희가 다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었어요. 그냥 보따리로 가지고 와서 그걸 펼쳐놓고
우선은 저희 눈에 익숙한 것들만 골라낸 거죠. 저희가 늘 봐왔던 것들, 그게 선생님께서 하신 작업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골라내고 그거에 뒤이어서 보니까 그것을 작업했던 원도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본 건데 원도들이 다 있는 건 아니었지만 꽤 많은 것들이 원도들과 함께 보관이 돼 있었어요. 몇 가지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한글을 그때 연구할 당시만 해도 한글고를 연구하는 분들이 몇 안 됐었죠. 선생님이 대학원생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연구의 방향이었었어요. 그때가 한창 우리가 활자를 기계화해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많은 다양한 서체들이 개발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계화를 해서 생산이 쉽게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그런 방법들을. 그래서 세벌체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었을 때였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선생님께서 어느 날 문득 그런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글은 우리가 몇 벌체냐가 중요한 게 아닐 것 같고 벌수가 어찌 되었든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에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되고 지금도 사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쨌든 서체도 굉장히 다양한 글꼴들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조형미, 아름다움, 신미성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마 그걸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요성은 사실 이게 문화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디자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측면에서는 그걸 토대로 해서 계속 발전된 더 나아진 그런 글꼴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선생님 만들어 놓으신 그런 그냥 헤드라인이거나 로고 타입이거나 이런 것들 가지고도 글꼴의 어떤 성격을 많이 유추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새로운 글꼴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진화가 되는 거죠. 단순하게 명조 고딕 형태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한글을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을 좀 만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글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디자인될 수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구나라는 어떤 확장된 시선으로 활자를 디자인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자유분방하게 표현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예를 들면 한글 그 모음 있잖아요. 아야, 어야 하는 그 모음의 기둥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모음의 돌기, 흔히 이제 세리프라고 하는데 그런 세리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도 편협되게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고 넓게 보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틀로 한글을 디자인한다 하셨을 때도 그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타이틀이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을 잘 연결시켜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타이틀 디자인까지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스승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글자 디자인 한자 한자 낮자에만 또 머물렀던 게 아니라 전체 문장이면 문장이 굉장히 조화롭고 밸런스 있는 쪽으로도 만드셨고요. 글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재밌게 작업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들어요. 모음의 어떤 길이감이나 크기감을 자유롭게 또 운영하셨던 부분도 그렇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하셨어요. 굵기에 대한 테스트도 단순한 가로 세로를 동일하게 갔던 게 아니라 굵기에 대한 것도 다양하게 모색을 또 하셨던 부분들이 있고요. 김지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명조 고딕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한글을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시켜주고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한글 디자인은 뭐 본문하고 이제 본문 같은 경우는 명조 고딕 이제 흔히 얘기하고요. 제목용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쪽인데 그 안에서도 디스플레이 타입으로 이제 많이 확장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단연 김준백 선생님을 작품들을 보면 충분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영감의 이제 원천이 되는 그런 한글 디자인을 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이 활동하실 때는 80년대 초반부터였을 거예요. 그때 환경으로 본다면 정말 황무지 같았을 거예요. 아마 한글 디자인이라는 환경 자체가.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꽃을 피울 수 있어라고 그걸 이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분이니까요. 단순히 말로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교육만 하셨으면 말로 하고 끝났을 수가 있는데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직접 보여주고 표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김진평이라는 분의 어떤 가치가 더 돋보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글 디자인 역사적으로 봐도 업적이라고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곡선이 그냥 곡선이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그 운영자나 원형 틀 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곡선을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고요. 여기 있는 세리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균일한 톤으로 각도를 치밀하게 맞추셨다는 거죠. 선생님이 곡선을 굉장히 잘 쓰신다는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워킹 우먼이라든지 하이틴 같은 잡지 제호 같은 경우에도 곡선을 굉장히 유연하게 잘 쓰셨고요. 행복이 가득한 집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골 자체가 굉장히 큰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가득한 우리 집, 우리 가정의 어떤 이미지를 이 제호 안에서도 담고 있다는 거죠. 가짜의 기억골이 그냥 심플하게 짧아질 수도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짜의 기억을 굉장히 풍성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 제호 자체가 가지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느낌이 같이 이 책 이미지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단순히 뭐 행복이 가득한 집 제호뿐만이 아니라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제호 작업을 영문판에 있는 영문 폰트 이미지와 유추해서 작업은 물론 하셨겠지만 여기 매 호마다 나오는 타이틀 작업들도 손수 다 하셨거든요. 여기 있는 이런 모는 종이에다가 굉장히 이제 연필로 이렇게 1차 스케치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스케치는 소개까지 이제 또 색칠을 하시고 나머지는 직접 이제 먹으로 또 작업을 하셨을 텐데 요런 제호 작업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지금의 어떤 폰트 디자인의 다양한 타이틀 서체들의 거의 효시가 된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보시면 그 속에 있는 내용하고 매치를 시켜서 타이틀 작업에서도 동일한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압축된 함축적으로 그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이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주니어들이 보는 잡지인데 하이틴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것 자체가 정적이거나 고루한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읗골 자체의 이 획 같은 경우에도 손으로 쓴 듯한 느낌을 반영했고 이응골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정원 형태 틀에 박힌 이응이 아니라 요 히읗이 내려오면서 쓰여지는 그 느낌을 그대로 운용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치밀하게 이 각도 또한 속에 들어가는 이응골 공간의 각도 또한 하자의 이응과 이자의 이응골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하자 같은 경우에 히읗골에 이 그 꼭지와 가로획의 느낌을 같이 반영해서 히읗골하고 이어지게 한 것 또한 재밌는 표현인 거고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답게 그런 이미지가 요 타이틀 안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애착을 가졌던 로고 타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선생님이 또 몸담고 있었던 학교이자 제 모교이기도 한데요. 서울여자대학 그 로고 타입만 보시더라도 서울여대가 기본 그 정신이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반이 된 정신이다 보니 일반 여대가 가지는 뭐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강직하고 경건한 느낌을 이 로고 타입 안에도 담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오글 같은 경우에도 사선인도 굉장히 직선적인 요소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응골 같은 경우에도 위에 이제 돌기라고 하는 돌기들이 굉장히 세리프한 샤프한 세리프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디귿골 같은 경우에도 시옷이나 지읒이 가지고 있는 직선적인 느낌을 같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느낌이 세련된 느낌이긴 하지만 소프트한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강직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강단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로고 타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온라인이나 아카이브로 이제 형성이 된다면 다양한 연령 계층의 사람들이 보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김진평 선생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누군가가 또 이렇게 기증을 해서 다양한 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집에서도 작업 많이 했어요. 항상 항상 쉬지 않고 작업은 했어요. 그때는 서체뿐만 아니라 인쇄하는 방법 별 공부를 다 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로고 글씨만 썼어요. 그냥 그다음부터는 계속 로고 글씨만 계속 작업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좋아서 한 게 느껴지고 약간 너무 이쪽에 개척이 안 돼서 이렇게 사명으로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막 너무 즐겁게. 그래서 이론으로 많이 그전에는 우리가 93년도에 교환교수로 미국을 갔다 왔는데요. 93년 이후는 논문만 썼어요. 이거를 누가 좀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참 그때 논문 많이 썼어요. 근데 항상 시간을 너무 아까워했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미국 1년 교환 교수 갔을 때도요. 다 자료 모집하느라고 각 대학에 시각디자인 있는 다니면서 자료 모집하고 계속 갔다 와서 쓴 논문이 있을 거예요. 시라큐스 대학에 가서. 그럴 정도로 어디 하나를 가도 소홀히 보진 않아요. 그 글자 때문에. 그래서 영자를 한글이랑 똑같이 쓰잖아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도 영자로 나온 분위기랑 이거 쓴 분위기랑 거의 같아요. 영문명이랑 한글이랑 분위기가 같겠어요. 존슨 앤 존슨 보면 영자랑 한글하고 같아요. 딱 같은 사람이 쓴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영자고 본래 돼 있던 거고 존슨 앤 존슨은 여기서 쓴 거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처음에 이제 글자를 본격적인 헤드라인 글씨 쓴 글체를 명조체처럼 굴림 명조체 본인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도 그걸로 써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 로고도 좋아했었고요. 한글 박물관이 생기기를 굉장히 바랬어요. 한글투움이라는 석구모 선생님이 한글투움이라는 거를 하기 전에 한글 박물관이 생길 곳이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김진평 선생님의 정신에 따라서 좋은 걸 많이 보급하고 많이 거저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기증을 선택한 거예요. 한글 글자체가 계속 좀 이거를 기초로 삼아서 밑바닥에 깔고 그 후에 점점 발전하기를 그거는 아주 굉장히 소망 중에 있었어요. 발전시켜 달라고. 초속이 되고 싶다라는 거는 노상 말했어요. 기초가. 한글을 내가 기반을 잡아놔야 되겠다. 그 얘기는 항상 했어요. 아름다운 한글을 세상에 알리고 후배들이 더욱 발전시켜주길 바랐던 사람.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 디자이너 김진평. 그의 뜻대로 오늘 한글은 더욱 아름답게, 더욱 널리 퍼지고 있다.